안녕하십니까. 한의학 입문TV 강의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중경서조문 119조 대승기탕 조문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다른 조문도 마찬가지지만 여기다가 이 조문은 명문장이다 라고 했지만 편견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참 글을 참 잘 썼다. 정말로 어떻게 이와 같이 글을 쓸 수가 있을까? 예,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처방 공부보다 글 쓰는 방식. 그러니까 우리가 중경의 입장, 우리가 글을 공부하는데 우리가 나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글을 보지 말고 어느 정도는 시간이 경과했으니까 내가 만약의 경우 글을 쓰는 사람 입장이라면 어떻게 나는 표현을 했을까? 내가 본 환자를 어떻게 표현했을까? 그러면은 그 시각으로 우리가 글을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글을 쓴다. 어떠한 증상에 대해서 나는 이 증상에 대해서 승기탕을 쓴 이유의 어떠한 정당성, 자기만이 어떤 관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나는 어떻게 쓸 것인가? 그 관점에서 우리가 글을 볼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 우리가 중경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다 생각하고 중경과 우리하고 시간적 차이는 2500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 나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건 오직 글밖에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석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방법은 뭐냐? 오직 글을 통해 가지고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중경의 입장에서 이 글을 썼지만은 중경이 이 글을 썼다고 하더라도 내 입장에서는 어떤 각도로 이거를 이렇게 어떻게 표현했을까? 그 차이점을 자꾸만 극복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글을 쓰는 이해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이 조문이 왜 뛰어난 글이냐? 제가 봤을 때 다른 글도 물론 아주 뛰어난 글이 많죠. 이거는 비교적 글이 한 조문 쳐놓고는 문장이 긴 편에 속하지만 알고 보면은 굉장히 간략하다.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될 것인가? 나라면 어떤 식으로 글을 썼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상안에 여기서도 그대로 나오잖아요. 약토. 일단 토법을 썼는데 치료가 되질 않았어요. 또 그 다음에 그러면 합법을 쓴 뒤에 그래도 해소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대로 이 모두의 육경의 어떠한 태양병이다, 양병명병이다라고 하는 명분이 없는 상태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중경서는 육경변증과 관계없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명분을 우리 인식 속에서 제거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명분 자체가. 굴레예요, 굴레. 벗을 수 없는 굴레예요, 굴레. 멍해져. 그런데 보니까 부대변 5, 6일이 지난 뒤에 대변을 보지 못했다. 이 사람이 대변을 보지 못한 시간이 5, 6이 경과됐다. 굉장히 중요한 단서죠. 자, 우리가 중경서가 우리한테 주어주는 어떠한 의안, 병리라든가 어떠한 약 쓰는 방식이라든가는 굉장히 단순 명료한 거예요. 아주 단순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단순한 게 뭐냐면은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생리적인 요소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그것을 파악한다는 거예요. 땀이 나지 않으면은 어떠한 병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은 땀을 내야 된다. 이게 전제 조건이죠. 대변을 못 본다. 그러면은 어떠한 증상이 있다 하더라도 대변을 해소를 시켜야 된다.
이것이 전제 조건이에요. 간단하잖아요. 대변을 못 본다라는 것은 하나의 증상에 불과하지만 처방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한통화법은 그래서 발생이 된 거예요. 일단 땀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토법이라든가 대변에 문제가 없는 상태라면 그것은 이른바 반표 발리증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우리가 그 사람의 피부의 문제라든가 어떠한 그 흉격의 문제라든가 가슴이 답답해가지고 토법을 써야 된다든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대변을 못 본다든가 이러면 이미 다른 어떠한 증상이 있다 하더라도 승기탕을 쓸 수 있다고 하는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구법은. 예. 자, 그래서 10여일이 지났어요. 5, 6일 지나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대변을 10여일 동안 못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겪어본 사람만이 알아요. 대변을 못 보는 사람들. 대부분 그 대변에 별로 이상이 없겠지만 저만 하더라도 제가 누차 말씀드리자면 저는 변비의 그 성향이 조금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해소가 됐어요. 비교적 정상적인으로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몸에 이상이 생기면 바로 변이 굳어버려요. 저 같은 경우는. 10여일이 지나가지고 일포소 발조열. 초저녁 무렵에 오후 4, 5시 정도 되니까 막 조열이 발생이 된다. 이러면은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예. 땀도 삐쩍삐쩍 나요. 이러면은 이 조열이 나면은 손바닥이나 이런데 땀바닥이 나면서 약간의 몸에 경기 비슷하게 이렇게 흔들림이라 그럴까 그 진동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조열이 발생됐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조열만 말한 게 아니라 불오한 이렇게 병정을 표현했잖아요. 예. 이것이 이 조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여서 조문은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서부터가 제가 파랗게 이렇게 써놓은 이와 같은 병증은 왜 이렇게 했느냐. 조열이 있을 때 그 극증이 어느 정도인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앞에 나온 요 가장 중요한 대변을 못 보고 조열과 불우한 이와 같은 가장 중요한 이것을 인식을 못하면은 이 중요성 인식을 못하면은 이와 같은 극증에 다 미혹된다는 거예요. 자, 도고 혼자서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서무하고 비슷한 얘기죠. 중얼중얼 거리면서 귀신을 본 것 같다. 귀신을 직접 본 게 아니라 정서적으로 혼몽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열이 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전부 다 이거는 뭐냐 조열의 현상이에요. 조열의 현상. 더 심해지면 이것도 심한 거죠. 자, 도고하고 여견귀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정서적 불안장이지만 이것이 심해지면은 이 바란다는 게 뭐겠어요? 조열이 바라는 거예요. 조열이. 발작 증상이죠. 일종의. 이것은 육체적, 신체적 불안장애가 되는 거예요. 신체적 불안장애. 그러니까 정서적 불안장애뿐만 아니라 신체적 불안장애도 나타날 수가 있다. 물론 이것은 호문으로 봐가지고 그럼 정서적 불안장애는 가벼운 증상이고 신체적 불안장애는 심한 극증이다. 이렇게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사람을 알지 못한다. 이것이 심해져가지고 사람도 못 알아본다. 예. 그리고 순의모상. 자, 순의모상이라고 하는 건 이런 표현들이 정말로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일종의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안절부절. 막 옷을 막 더듬고 무슨 예를 들어서 자기 그 침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막 더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출척이 불안. 출척 자체가 불안한 증상이에요. 출척 자체가 불안. 출척하면서 불안하다. 이것은 출척이라는 말 자체가 불안한 것을 느껴요. 굉장히 심하게 불안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미천직시. 이것도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이미 다
다소간의 호흡장애. 그럴 수밖에 없죠. 이 조혈이 흉부로 압박을 하고 뇌 부위까지 열이 압박을 가면은 이거는 요즘 말로 하면은 뇌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흉부를 넘어서 직시라는 멍한 상태예요. 호흡곤란과 멍한 상태. 직시라고 하는 거는 앞을 바라본다, 똑바로 바라본다가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래서 그냥 멍한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고여 연취성 불식인이라든가 이런 말들은 크게 차이가 없어요.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이미 이 사람은 안절부절하고 혼몽한 상태다. 예. 맥이 현 한자는 살고 삽자는 뭐 죽으니 미한자는 그 다만 발열하고 서모하는 경우는 대승기탕으로 치료하라. 뭐 이것은 뭐 요거는 제가 잘 뭐 확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도 잘 알 수가 없는 말들이니까 뭐 중경수 조문에서 사람이 뭐 맥이 이와 같이 나타나면은 살고 목이 이런 맥이 나타나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위급한 상황에 빠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조문은 굉장히 길지만 알고 보면은 단순한 조문이다. 조열이 발작으로 조열이 바람으로서 나타나는 현상에 불과하다. 이 조열이 왜 나타나는가? 결국은 부대변, 대변이 보지 못하게 되면은 조열이 나타난다. 왜냐하면은 대변을 잘 보면은 열이 해소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마왕탕에서 자 땀이 나지 않으면 어떻게 됐어요?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거든요. 병이 표층에 있어서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린 병이 표층에 있어서 발환시키는 게 아니라 피하에 우리가 소위 말해서 피부에 피하에 땀이 성한 피하에 땀이 형성이 되어져 있는데 발출이 되지 못한다. 무한이 된다. 네. 무한이 된다. 이렇기 때문에 발환시키는 거예요. 마왕탕을 쓰는 겁니다. 땀을 일부러 빼는 게 아니라 피하에 우리가 울결되면은 풍안에 노출되어 가지고 전기가 울결되면은 울결된다가 기가 울결됐다고 하는 건 바로 땀을 형성했다는 얘기예요. 피하에. 그렇기 때문에 땀을 내는 거예요. 이유 없이 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땀을 발환시킨다는 건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열을 해소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다. 다만 이것이 이열에서 형성됐을 때는 대변을 보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대변을 보게 되면은 저절로 조열이 해소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와 같은 뜻이 있다. 예.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예를 들어서 발환시키고 대변을 보게 한다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는 대변을 통해서 조열을 해소시키고 발환을 시켜가지고서 일반의 그 발열을 해소시키는 거다. 결국은 열을 치료하는 방법이다. 예,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현실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자, 이것은 뭐 군더더기예요. 이 조문은 이미 해석은 끝난 거예요. 해설할 필요도 없는 거지만 제가 이 조문을 읽고 느낀 감정, 내가 이 조문을 읽음에 일찍이 읽었음에 뭐 빠졌지만은 일찍이 3번 요거는 관용적인 글이에요. 예전 사람이 쓰던 말이에요. 아, 내가 이 글 읽고 3번 감탄했었다. 그러니까 일찍이 3번 감탄하지 아니함이 없었다.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요 뒤에는 생략돼 있어요. 엄건 책을 엎어놓고 사람이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걸 느끼고 있는데 너무나 좋은 글을 만나면은 그 다음에 글을 못 읽어요. 책을 딱 덮어버려요. 왜? 감탄하기 때문에 음미하느라고. 자, 3번 감탄했다. 그게 뭐냐? 조열이 얼마나 무섭다고 하는 것 때문이며 조열의 극진. 단순하잖아요. 조열이 얼마나 위험한 증상을 나타내는가를 이 조문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부대변에서 조열이 나타냈을 때 우리는 이것이 그렇게 대단한 병증이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조열로 인해서 나타나는 극증, 정서불안장애인가 정신혼몽이라든가 다소 발작적인 어떠한 증상을 봤을 때 여러분 가운데 대승기탕을 쓸 수가 있습니까?
못 써요. 특히 후세방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무슨 보혈 안심당, 이 사람 이상의 보혈 안심당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나가죠. 자문강화탕이라든가 이 사람 진액 부족이야 이런 식으로 나가죠. 자문강화탕을 쓰고 보혈 안심탕을 쓴다 하더라도 쓰고 싶다 하더라도 먼저 대승기탕을 쓰면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조혈의 무서움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 단순하잖아요. 현상은 어떠한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 현상은 수십 가지, 수백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상에 빠지면 안 돼요. 현상의 그 뿌리가 뭐냐? 그게 바로 간단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조문 가운데 증경서 문자론 할 때 맨 3편이 이간론이라고 해석을 글 하나 쓴 글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근원은 간단하다는 거예요. 간단한 거. 이 간단한 것이 현상은 굉장히 복잡하고 난해하고 잡색한 거예요. 이 현상, 이 잡색한 거죠. 이 잡색한 현상, 뒤에 엉키고 난해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이 현상은 알고 보면은 아주 쉽고 간단한 원리에 의해서 나타난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경서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이거는 누구든지 핍진지 표기, 핍진이라고 하는 아주 사실에 가까운 표기다. 근거주의죠. 근거. 핍진이라고 하는 요즘 사진과 같은 거예요. 사실을 그대로 복사한 거. 요게 일종의 복사한 거죠. 사실을 그대로 복사한 표기 방식 때문이며, 이거는 세 개 다 걸려요. 이렇게. 때문이며. 우리가 각자가 글을 쓴다고 했을 때 과연 저런 식으로 도고연견 귀상이라든가 순위무상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런 글이 천고의 묘문이라는 거예요. 천고의 문. 간화, 뭐 무슨 상념이라든가, 뭐 심화 상념이라든가, 간양 상기라든가, 이따위 말들이 올바른 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표현은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저도 처방 보험약 같은 거 줄 때 심화상념이 있으니까 써요. 쓰기는.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써요. 그게 보험에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와 같은 표기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슨 간양 상승이니, 간양 상환이. 위험한 말들이에요. 이런 말. 이거 다 근거가 없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은 이런 말, 어떤 분들은 이런 말 되게 좋아하잖아요. 있어 보이잖아요. 중경에 어디 이런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틈만 나면 기회만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올바른 표기를 써야 된다. 이와 같은 용어에 빠지면은 뇌내망상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 인식 자체가 오염됐다는 거예요. 한의학의 용어의 대부분을 통해서 길들여지면 우리의 인식, 건강한 인식 자체가 오염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몰라요. 그냥 막 쓰는 거예요. 이건 우리끼리 쓸 수 있는 용어죠. 한 발자국만 다른 학교에 나가서 보세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용납되어지지 않는 용어죠. 이거는 지금서부터 100년 전까지는 통용될 수 있는 용어인지 모르지만 100년 전에도 안 돼요. 이 자체는. 제가 오늘 솔직한 말로 말씀 한번 드려서 저 한문 공부 그래도 한 편이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대요. 전문가가 되려면 10,000시간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 10,000시간. 어떠한 거는 10,000시간을 한 가지 위에 공부를 하면 전문가가 된다. 저는 20대에서 30대 초까지
한문 공부만, 저는 한의학 공부라고 하지 않아요. 한문 공부만 거의 3만 시간을 쓰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3만 시간. 저는 제가 3만 시간을 공부를 해보니까, 써보니까 간양상화라는 말이 엉터리라는 말을 알겠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전부 다 공부하고 있잖아요. 뒤에 조문에서도 또 나오니까 제가 그때도 또 아마 흥분할 거예요. 핍진의 표기, 사실에 가까운 표기가 정말로 어려운 거다. 우리는 이것이 바로 근거다. 제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전, 그건 고전도 아니에요. 대부분이 읽을 수 없는 용어들로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중경서 보세요. 얼마나 이런 표현이, 사실적인 표현이 어렵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또 하나는 뭐냐면은 승기의 양력이다. 승기탕이 대변과 대변을 조시를 해소시켜주고 조혈을 치료하는 약이다. 특히 우리는 이것이 조혈을 치료하는 약이라는 걸 자꾸 잊어버리고 그냥 설사시키는 약이다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깊이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승기탕의 약의 효과가 이 정도로 뛰어나다는 거예요. 저는 승기탕 쓰기가 처음서부터는 불안하면 승기탕에다가 사물탕을 합방해서 쓰는 건 괜찮다. 어떤 경우는 물론 맹문동을 쓸 수도 있죠. 천문동이나 맹문동. 그것은 관계가 없다고 봐요. 그러나 승기탕을 먼저 써야 된다. 승기탕에 쓰면서 그와 같은 것들을 합방해서는 쓸 수가 있다. 그러나 대왕과 망초를 배제하고 그런 약을 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충하더라도, 저도 절충파지만, 크게 보면 절충파지만, 절충하더라도 중경방을 먼저 근거로 해서 치료하는 것이 훨씬 좋다. 그러면은 그 차이점을 조금 하다 보면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 글은 우리가 통해서 반성할 점이 참 많다. 이 사실적인 표현. 어떤 것이 근거주의냐. 그런데 조문은 자세히 안 읽고,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뭐냐, 여러분들한테. 원문을 보라. 원문에 다 있다. 원문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원문은 한번 뚝 보고 그냥 해설만 봐요. 전부 다. 누구주, 섭천사주, 서령태주, 가운백주, 뭐 황한의학주, 주만 본단 말이에요. 그럼 공부 안 늘어요. 자기가 그 글을 통해 가지고, 원문을 통해 가지고 자꾸만 일단은 해석해보고 생각을 해보고 미비한 점, 그럴 때 자기한테 맞는 추석을 취하면 되는 거예요. 부대변 12여일이, 대변 못 본 12여일이 지나면 조혈이 발작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여기다 발작이라고 쓴 거예요. 조혈이 발작해서 그 극증이 이르는 시에 달하면, 극증한 시에 이르게 되면 정신이 혼몽하고 수족이 조동하고 호흡 곤란하고, 앞에 그것을 보다 더 현대의 관점에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고 마치 도고, 역연기사, 이걸 일종의 선모 증상이죠. 불식이 나며 순위모상, 출척이 불안, 미천직시, 호흡장애라든가, 복만이천 같은 경우는 막 천식도 일어나잖아요. 천식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중경서에서 나오는 천식의 종류는 몇 가지, 여러 개 있지만 깊이 보면 몇 개 안 돼요. 대청룡탕 같은 경우 천식에 정말 좋은 약이에요. 마왕탕도 그렇고. 무한으로 인해서 피부가 예를 들어서 두껍고, 그러면서 후세방에서, 예를 들어 후세방에서 나온 것 중에서 동시적으로 발안제, 예를 들어서 거담지제 또는 사하지제를 합쳐서 팡풍통성이 대표적인 약이죠. 그것도 이것의 치료가 될 수가 있어요. 피부가 두껍고 피부가 딱딱하고 막 이런 사람들, 검틱틱하고 이런 사람은 방풍통성 쓰면 피부도 좋아져요. 왜? 이 원리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방풍통상사는 명처방이에요. 그러니까 약토, 약하, 사하를 동시에 하나의 처방으로 만든 게 방풍통상산이다. 이와 같은 증상이 심하면 심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증상이 심하면 심할 수 있지만 병정에 불과하다.
칼로 잘라버려야 돼요. 이 현상에 이것은 병정이다. 병의 뿌리가 아니죠. 병의 뿌리는 조혈에 있는 거죠. 부대변에 있는 거죠. 부대변과 조혈에 있는 거죠. 이거에 대한 현상이에요. 현상. 충경소 조문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이와 같은 현상에 빠지게 되면은 당황하죠. 무슨 약을 어떻게 써야지? 이걸 왜냐하면 제가 다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반어법이죠. 그런데 중경이 그 병정을 앞에 나온 병정을 곡진 아주 자세히 두루두루 다 했다. 곡진하야 조혈에 곡진한 것은 왜 중경은 이 병정을 이와 같은 현상들을 두루두루 다 제시를 했는가 하는 것은 뭐뭐 때문이다 그랬죠. 조혈을 경계하기 위함이지 극증의 위험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이 극증의 위험한 상황에 정신을 뺏겨버리면은 이 조혈의 위험성, 경고를 간과하기가 쉽다는 거죠. 왜 그러냐? 만약에 본의를 알지 못하면 중경이 말하고자 하는 거 본의는 뭐예요? 조혈이죠. 조혈을 경계하는 거죠. 이게 아니고 극증의 위험성을 통해서 우리가 조혈이 얼마만큼 무섭다고 하는 거, 위험한 병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한 것이 바로 중경서가 쓴 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와 같은 극증에 미혹되어 가지고서 대승계탕의 활용은 마침내 사제라고 하는데 묶여버리는 것이 반드시 발생한다. 그냥 대승계탕은 이런 증상에는 관계가 없어. 그냥 사하지제야. 사하시키는 그 원인이 사하시킴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극증이 치료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병의 뿌리가 무엇이냐. 병명도 중요한 게 아니고 병증도 중요한 건 아니라는 게 말하는 게 아니라 병증을 통해 가지고서 병증에 우리가 판단은 병증을 통해 가지고 이 병증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병인이죠. 중경서의 병인은 우리 몸에서 찾은 거예요. 우리 몸, 신체에서. 그런데 후세에서 말하는 병이라고 하는 스트레스니 이것저것 해가지고 몸 밖에서 자꾸만 병인을 찾아요. 몸에서. 이것이 차이가 다르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중경서는 항상 그래서 몸을 봐야 된다. 예. 이런 말 요즘에 많이 쓰더라고요. 보니까. 참 멋진 방법이잖아요. 그 오래전에 2500년, 3000년 전에 고대 사람들이 인식이 결국 이 몸에도 무시하면 안 되죠. 예. 결국은 우리는 너무 여기에 치중되어서 공부를 한다. 당신 스트레스 너무 받아서 이런다고요. 자꾸만 그 주어진 그 사람의 나타난 몸에서 그 병의 원인을 찾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자꾸만. 중경서는 하나도 그런 말이 없잖아요. 조문에. 그 사람이 스트레스 받아서 이런 말이 없잖아요. 오직 증상으로만 얘기했다. 그래서 제가 중경서는 일어중이 불리어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오직 증상을 통해서만이 표현했고 병인으로 표현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승기탕의 활용이 결국은 너무 우리가 협소하게 설사시키는 약이야 라고 그 말이 틀리지 않았지만 설사라고 하는 의도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모른다. 너무 결과적인 것만 안다. 우리가 중경서 조문 하나라도 우리가 어떤 한 조문만 깊이 생각해서 나름대로 자기 방식대로 이해를 하게 되면은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예. 저는 얘기할 게 사실은 없습니다. 왜 조문에 다 있으니까. 예. 다만 제 강의는 우리가 원본을 자세히 보자. 이 사람이 글을 쓴 의도는 무엇일까?
너무나 많아요. 해석서를 일단은 조금 멀리 하자. 제 글은 뭐랄까. 제 글도 해설서죠. 그렇지만은 제 글을 보면은 중경서 독법은 뭐냐. 중경서 조문을 읽기 위한 전제 조건이죠. 너무나 많은 중경뿐만 아니라 한의학이 가설에 너무나 많이 휩싸여 있는다. 이 가설들을 배제시키자. 배제하자. 그리고 단순하게 보자. 그래서 제 글도 굉장히 장황하죠. 왜냐하면 이 가설에는 신비주의와 온갖 우상과 이런 것들이 명분과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다. 의식을 지배하고 있다. 이것을 깨기 위해서는 뭐냐? 의식을 깨고 올바른 올바른 상식 또는 지식 이거예요. 올바른 지식을 가질 때만이 이와 같은 신비주의 우상과 명분과 이런 것을 깨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서변이 여러분 처음에 읽자마자 아마 그거 보고 전부 다 하품하고 이까지 겁니다. 제가 왜 그거를 썼겠습니까? 그 다음에 왜 허사론과 실사론과 이간문을 썼겠습니까? 바로 올바른 우리가 상식을 갖자. 원래는 이와 같은 글들은 후세에 만들어진 개념들에 의해서 한의학이 날조되고 변조되고 왜곡되어진 것이지 원래는 굉장히 상식적이고 근거주의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 취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앞으로 몇 번 더 그 조문을 통해 가지고 그래도 여러분 쉽게 이거 못 버립니다. 자서변에 여러분 한번 나중에 자세히 읽어보세요. 제가 자서변 1장인가 2장에서 분명히 이런 말을 했어요. 철두철미 실증주의에 근거를 해야만이 우리가 고서를 읽는 과정 중에 위탁문자와 이와 같은 가설적인 문자에 접하더라도 정신이 혼미해지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썼어요. 여러분 아마 그런 글 눈에 안 들어옵니다. 사실은. 조문을 한번 또 읽고 앞에 부분을 또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또 조문을 보세요. 그러면은 중경서가 그 원서가 가지고 있는 오리지널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도 썼잖아요. 거짓은 사실을 가릴 수가 없다. 이건 유명한 말이에요. 위불엄진 또는 거짓은 가릴 수가 없다. 위불가엄. 그 반대는 뭐냐면 사실도 가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중경서도 후세 사람들의 많은 주의 문자에 의해서 혼란해졌지만 그 속에는 진실은 가릴 수가 없다.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라는 거예요. 원서를 통해 가지고서 먼저. 여러분들이 보는 거는 뭐냐. 전부 다 신비주의와 우상에 빠진 어떠한 그 허구적인 것들, 명분에 의한 육경변증이라든가 이런 것들만 자꾸만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들이 인식이 길들여져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기 정말 저도 힘들어요. 학교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20대 때 학창시절 때 여러분 뭘 공부했어요? 쉽게 말해서 한의학의 우상화 작업에 북한에서 말하는 우상화 작업에 길들여진 거예요. 세뇌된 거예요. 학교 공부를 통해 가지고서 고전이라는 명분으로 여러분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전부 다. 그러니 제가 이런 말을 한들 이게 쉽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없어 보이는데 뭐가 있어요? 여기는 뭔가가 있어 보이잖아요. 수많은 이론, 거짓된 명분들. 그것이 한의학이라고 그래요. 지금도 여러분 인터넷 강의 해보세요. 양방이론 다 얘기해놓고 갖다가 한 방에다가 결부시킬 때 그것이 과연
한방 자체의 그 문자적인 그와 같은 간량 상승이니 신수부족이니 심양상하니 뭐 심담허겁이니 비위허서이니 폐기부족이니 이따위 말로에다 갖다가 다 얽어매잖아요. 결국은 이게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올바른 용어를 쓰자는 거예요. 올바른 용어. 중경의 처방이 옳고 그른 건 두 번째 문제고 일단 올바른 용어를 쓰자. 자기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용어를 쓰면 안 된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내일은 이제 추석 연휴고 이게 이제 추석 그 연휴 뒤에 올라갈 글이겠지만은 제가 한번 아침에 한번 그 마음 먹고 다 평상시에 생각하는 앞으로 몇 번 더 이와 같은 똑같은 얘기 아마 반복할 겁니다. 여러분 지겹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여기에 우상화돼 있는지 정말 저는 아주 그냥 제가 30대 이후로 아주 그냥 진절머리 난 아주 고전하면 아주 진절머리 나고 저는 한의사도 보기도 싫어해요. 그래서 왜 이와 같은 의식화되어 있기 때문에 말도 섞이기도 사실은 싫어.